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은연중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고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입니다. 몸에 밴 동작과 말투, 격조 있는 언행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죠.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교양을 습관처럼 익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로 예의와 품격을 갖춘다면 신뢰 높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품위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죠. 오늘은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을 읽으며 인복, 재물복이 많아지는 습관을 배워보려 합니다. 저자는 20년간 VVIP 고객을 만나며 우아한 부자들의 공통점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읽어볼까요? 우아함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0.1%에 드는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적 신분이나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마케팅하는 부서에서는 회원 대상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한다. 그럴 때면 행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저절로 호기심이 간다.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들을 알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나와 다른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고 혹은 나도 잘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의 첫인상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유층처럼 완벽한 미모와 패션을 소화한 사람도 많지 않고 치렁치렁 부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이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대할 때는 겸손한 매너를 갖고 있다. 교양 있는 우아함을 드러내며 여유 있는 미소와 행동을 보인다. 마치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귀함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스러움도 물씬 배어나온다. 그로 인해 그들의 우아함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범접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마케팅 행사에 온 목적이 있고 어떤 사람을 초대했는지가 뻔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몹시 배가 고프지만 허겁지겁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있을 수도 있고 행사에 오기 전 막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음에도 온화한 미소로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배탈로 속이 불편한데도 권하는 와인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 참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이니 이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해보는 편이 더 낫겠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지성, 잘 단련된 몸,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해심, 이 세 가지를 우아함의 필수 요소로 삼았다. 우아함은 거칠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 성장을 위해 지성을 가꾸고 건강한 정신을 위해 신체를 잘 유지하고 품격과 자존심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로 인해 우아함은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차이로 작용했고 다름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었다. 명문가 자제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몸가짐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기풍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 습관처럼 몸에 밴 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우아함을 연습하고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하면 어떨까? 마치 요리를 잘하고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왠지 말만 들어도 우아함에 한 발 다가서는 느낌이다. 그에 대한 노력은 당신 몫으로 남겨두겠다. 우아함이란 고상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다. 자신의 반응, 욕구, 관심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세상과 조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까지 모두 우아함에 포함된다.
사라 카우프먼은 우아함의 기술에서 진정한 우아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우아함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그것이 자기의 자제심에서 나오는 편안함이라는 원리에 수긍이 간다. 우아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너그러움과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나와 주변을 잘 보살피는 여유와 관심이다. 위기 속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까지 발휘하는 것이다. 상대를 당혹시키지 않고 잘못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호응을 얻는다. 우아함은 도도함과 달라서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다.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편안함으로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이어갈 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된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잠언서인 파피루스에 전하는 이집트의 고관 프타호텝의 글에도 우아함에 대해 나온다.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프타호텝은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거나 대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제심이야말로 사회적 우아함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기 감정의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 난제인지는 그것을 위해 한 번쯤 애를 써본 사람은 안다. 참아야지 했는데 욱하고 치미는 화를 진정시키기 어렵다. 이해해야지 했다가도 불쑥 불만이나 억울함을 토로해버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통제 불능 상태에 처하는 게 자기 마음이다. 언젠가 드라이빙 스루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햄버거를 집어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흰색 수입 자동차의 주인은 인터뷰를 통해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는데 햄버거만 나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남성의 태도다. 단순하게 보면 자신의 화를 억누르지 못한 것이지만 자신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전이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정정을 요구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우아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 한 사건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을 논하는 건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은연중에 발현되는 것이 자기의 성격이다. 결국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태에서 쉽게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한 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수시로 점검하고 자기 통제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화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유연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시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아함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세상과 편안하게 지내는 기술, 그 우아함이 내 몸과 마음에 깃들도록 스스로 신경 써야 한다. 자기만의 세계로 매력을 보여줘라. 매력이 자본인 시대다. 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캐서린 하킴은 자신이 만든 용어인 매력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이어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제4의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자본이라는 말은 경제력과 연결된다는 의미다. 즉 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다. 그는 매력 자본을 6가지로 규정했다. 아름다운 외모, 건강하고 섹시한 몸, 능수능란한 사교술과 유머, 패션 스타일, 이성을 다루는 테크닉을 언급한다.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 모든 자원은 일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분명 인상 좋고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물론 취향에 따라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잘생기고 매너 있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겉으로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냐며 애써 무시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던가. 비슷한 능력이면 외모도 아름답고 자신의 매력을 센스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연봉도 20% 높다는 통계 수치도 있다. 굳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옷차림도 전략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연출할 줄을 안다. 그러나 매력 자본에서 외모 생김새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머 감각이나 세련된 표현력,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매너 등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합쳐 이르는 개념이다. 우리가 반드시 뛰어난 외모에만 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모태 미남 미녀라고 해도 생각만 해도 피곤한 스타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을 자주 보고 싶지는 않다. 매력은 상대를 끌어당긴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를 사로잡아 버린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요. 머리 아픈 밀당의 기술 없이도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오는 힘이다.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공이든 카리스마든 혹은 아우라라고 하든 누군가의 독특한 무엇에 우리는 강하게 끌린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조율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며 자신을 잘 알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거침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 이 사람은 정말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군. 예측 불가야. 그동안 잘 먹혔던 내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군. 이처럼 수가 뻔하게 읽히지가 않아 더 승부욕이 생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걸 삶의 큰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만의 취미가 있고 자신의 욕구대로 시간을 채울 줄 알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당당한 아우라로 세상 앞에 쭈뼛거리지 않고 세상의 인정이나 눈치 따위를 구걸하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세상의 흔한 잣대로 재어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다. 연애에 있어서도 결코 얕은 수로 상대방을 휘어잡으려는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가진 심연을 알고 싶게 만들어버린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마음 졸이게 되는 그런 유형을 떠올려보라. 남들과의 어설픈 비교나 오버페이스로 급하게 속도를 내지 않는 여유도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다. 때론 뻔뻔스러울 만큼 자신의 가치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창시절에 가훈을 발표하던 날에 친구네 가훈이 멋진 기억으로 떠오른다. 그 시대의 흔한 가훈은 최고가 되자, 최고보다는 최선을, 성실, 노력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등 다분히 식상한 내용들이었다. 모두들 엇비슷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친구가 발표한 가훈이 귀에 쏙 들어왔다. 우리 집 가훈은 깊어지자입니다. 뭐? 깊어지자라고? 뭔가 그 느낌이 어색하면서도 천편일률적인 가훈들 속에서 신선하게 느껴졌었다. 살아가면서 깊이를 더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 깊이가 바로 매력이었다. 나를 잘 아는 데서 오는 자유로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고의 깊이를 가진 자만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설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몇십 년의 시간을 점프해서 갑자기 떠오른 그 친구나 나는 학창시절보다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 그 깊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각자 책임져야 함을 아는 나이이기에 이래저래 질문이 많아진다.
당신은 당신만의 세계가 있는가? 남들에게 보여줄 나만의 세계를 품고 있는가?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난들 남들 흉내내는 모창 가수는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가꾸며 매력을 드러내라. 스스로의 매력을 키워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오리진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기 관리에서 패션을 빼놓지 마라. 부자의 층위가 다양하듯 그들의 패션도 천차만별이다. 젊음을 송두리째 바쳐 일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경우에는 옷차림에 특색이 없다. 실용성을 추구하여 간편하고 활동적인 옷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직 생활을 오래 한 CEO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부인의 취향에 의해 만들어지는 패션이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다양한 경험과 패션 센스를 키워온 젊은 CEO들은 옷차림에서도 차별화를 꾀할 줄 안다. 브리오니의 클래식 슈트가 잘 어울리는 젊은 투자회사 대표가 그에 해당된다. 그의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면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낸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는 상당한 자금을 운용하는 투신사 대표이며 맨스 잡지에 나오는 성공한 CEO로 자신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잘 관리한다. 단정한 헤어컷은 세련되지만 유난스럽게 트렌디한 유행을 따르지 않고 클래식 슈트와 심플한 넥타이는 그가 비즈니스 현장의 룰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래식 슈트에 어울리는 파텍 필립 시계 역시 남다른 안목을 보여주는 소품이다. 거기에 프랑스 명품 수제화, 벨로티로 마무리까지 완벽에 가까운 코디다. 개인 사물함에는 늘 재킷 2벌과 넥타이 여러 개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한다. 언제 어느 때 급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지 모르는데 옷차림으로 결례를 범하면 안 되므로 항상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것이다.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모델처럼 늘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패션을 통해 가장 크게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유행을 추구하는 패셔니스타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든 싫든 자신이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업무 능력은 키우지 않은 채 외모만을 꾸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업무 능력이 남보다 탁월한데도 겉모습 때문에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의 직책이나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위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중요하다. 타고난 외모야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히 잘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좀 더 호감 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싼 옷이나 명품 액세서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위치와 상황에서 자신을 보다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 같은 패션 감각이나 색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잡지 속 CEO들의 멋진 모습을 꿈꾸며 스타일을 따라해보거나 변주하여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티셔츠 하나를 고를 때도 대충 입어서 편한 옷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범위 안에서 디자인된 차별된 옷을 고르면 여러 방식으로 응용해서 입기도 좋고 남다른 패션 감각도 익혀갈 수 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아이템을 고를 수 있게 된다. 호감 가는 외모 역시 성공과 부를 만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인 셈이다. 옷차림 하나에도 자신의 성공과 연결짓는 태도가 몸에 길들여져야 한다. 요즘은 남자들도 패션의 완성을 슈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여자들의 모임에서 가방이 이슈가 되듯 비즈니스 모임 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공개되는 슈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여자들 못지않다. 남자의 패션에 있어서 슈트가 절반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반은 슈즈가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멋진 슈트를 입었다고 해도 슈즈가 슈트랑 어울리지 않는다면 절대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클래식 슈트의 변화폭은 그리 넓지 않다.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슈즈와 시계, 안경 등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다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출중해도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주변 모든 만나는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호감을 얻어 좀 더 친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항상 최고의 예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 옷차림에서도 표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이를 거부할수록 초라해진다. 몇 년째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60대 후반의 강 대표는 압구정동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몇 천억대의 자산가다. 얼핏 보면 40대 중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는 언제나 건강한 활력이 넘쳤다. 비결을 물으니 1년에 한두 번씩 일본을 방문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고 했다. 간혹 일본을 넘어 싱가포르, 태국, 독일 등 전 세계에 있는 안티에이징 항노화 클리닉까지 다닌다고 한다. 전 세계 슈퍼리치들을 찾는다는 안티에이징 클리닉은 한 번 시술에 수천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약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슈퍼리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비스 핵심은 항노화, 면역력 강화 등으로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인간의 생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놀랍다. 젊음마저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니 가히 진시황이 그리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아닌가 싶다. 부유층 여성들은 피부의 탄력과 주름 개선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한다. 피부는 돈 들인 만큼 달라진다는 믿음이 있듯이 피부과 시술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다. 부유층 여성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반인들도 보톡스나 필러 주사를 맞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유명 에스테틱 업체의 이 대표는 행사 모임 때면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반면 입가에 뚜렷한 팔자주름, 약간 꺼진 눈매와 확실히 자리 잡은 눈가 주름으로도 아름다워 보이는 제이 씨는 외모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해외 주요 영화제의 여우주연상과 국내 여우주연상 수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로 이제는 부록을 훌쩍 넘겼다. 그녀의 주름마저도 당당해 보이는 이유는 많은 동료들이 택한 방법을 과감히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젊음보다는 얼굴의 주름마저도 예술로 표현할 줄 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게 늙는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노화와 죽음이야말로 변함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스티브 잡스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외부의 기대, 자신에 대한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조차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영원의 상징 다이아몬드로 빼곡하게 뒤덮인 해골을 모티브로 한 데미안 허스트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 강렬한 대비를 쉽게 잊지 못한다. 다이아몬드의 영원함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임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고 결국 우리 삶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죽음과 삶은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진 메멘토 모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삶을 말하고 있다. 삶은 유한하고 덧없으며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80이 넘은 생리학자 루이스 월퍼트가 저술한 당신 참 좋아 보이네요 라는 인생론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나이를 거스르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름답게 늙기 위한 웰에이징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인생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이는 80대라고 한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여생을 즐기기만 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보고 열심히 살았노라고 자신을 다독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그런 것 같다. 아직 그 나이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너그러운 웃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대로 노년의 비극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젊음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젊음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늙음에 대한 거부야말로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100세를 맞은 김영석 교수도 60세쯤부터 철이 들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바로 60세 이후라며 7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이를 불문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이기는 방법이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치권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정치인, 70이 넘은 나이에 연극 무대에 서는 연예인, 연출가, 시인 등을 보고 있노라면 거울 앞에 바짝붙어 20대의 젊음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 동안에만 집착한 나머지 생각도 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시술을 통해 주름을 없앤 인위적인 팽팽함이 아니라 주름이 있어도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함이야말로 젊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겸허하게 지금의 삶에 더 집중해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들여다보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주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더욱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이다.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라. 명화 속 여인들은 대부분 풍만하다. 모나리자도 그렇고 마네의 풀밭 위에 식사에 나오는 여인도 우아한 살집을 지니고 있다. 로렌사 코르레아의 부채를 든 여인이나 르누아르의 누드화나 목욕하는 여인의 그림도 모두 관능미를 갖춘 살오름을 자랑한다. 그러고 보니 깡마른 여인을 유럽의 그림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적당한 풍채와 뱃살이 사회적 인격으로 통했다. 사장님의 풍채나 부잣집 맏며느리감은 푸근하고 넉넉했다. 적당한 살집을 부자의 관상으로 여겼고 풍만한 몸매는 먹거리를 걱정하는 시절에 풍요로운 의식주를 반영하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완벽한 이목구비의 얼굴을 지니고 있어도 볼록 나온 뱃살과 포동포동한 팔뚝을 가진 사람들에게 멋지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살쪘다는 말은 더 이상 부의 상징도 사회적 인격도 아닌 각종 성인병의 원인에 닿아 있다. 과체중과 비만이 개인 건강의 문제를 넘어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WHO 가입 이후 서구식품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입되면서 비만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다. 미국을 필두로 비만은 더 이상 사치병, 부자의 표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빈곤층의 표식이 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서 운동할 시간을 낼 여유도 없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즉,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자신을 잘 돌볼 여유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잘 먹지 못해서 살이 찌는 셈이다. VVIP 행사에 온 회원들을 봐도 대부분은 표준 체형의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군살이 없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갈수록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수록 만족도도 높아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덜하다. 비만이라는 게 섭취한 열량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삶의 불균형에서 유래되기도 한다. VVIP 회원들을 초청해 의류 브랜드의 패션쇼를 기획한 적이 있다. 호텔 그랜드블룸은 러너웨이 무대로 꾸며졌고 국내외 최고 디자이너의 의상들이 소개되는 자리였다. 한때 완벽한 비율을 가진 최고 미인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영화 배우까지 한 무대에 올랐다. 나는 특별 이벤트로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CEO 여성 회원들을 그날의 특별 패션 모델로 섭외했다. 처음에 기획 의도를 설명했을 때는 손사래를 쳤지만 평생의 멋진 추억이 될 것 같다면서 은근한 기대까지 내비치며 수락했다. 특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니만큼 2주 전부터 전문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 역시나 성공한 CEO의 근성으로 짧은 시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워킹을 선보였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돋보이는 의상으로 단연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했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걸 또 언제 해보겠냐며 특별하고 짜릿했다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프로 모델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여성 CEO로서 성공한 과학자로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느껴지게 하는 멋진 러너웨이였다. 그들이 날씬하고 건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운동의 영향이 크다. 어렵게 성취한 부와 성공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늘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간다. 최근 S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청담동은 부촌 1번지에서 헬스클럽 1번지로 변신 중이라고 한다. 청담동 헬스클럽의 가맹점 수와 증가 속도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울 전체의 헬스클럽 가맹점 수도 역시 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헬스클럽 비율은 서울 전체의 30%에 달한다. 단순히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 체계적으로 PT를 받는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연예인이나 부자들의 PT를 담당하는 유명 트레이너들이 청담동에 몰리고 유명인을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한 걸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 서울 전역에서 가맹점 중 식당과 유흥업종은 줄어든 반면 헬스클럽은 80%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현대는 호모 100의 시대다. 건강을 잃은 채 수명만 연장되는 것도 고통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기도 하다. 휴가철에 멋진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서든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조금만 나태해지면 불어나는 것이 살이고 늘어나는 것은 허리 사이즈다. 누구를 만나든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건강관리, 몸관리부터 시작해라. 특히 영업상 만나는 인간관계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명품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 명품이 되어라. 쌍둥이 자리의 수호신인 에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자 신들의 전령으로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요람에서 빠져나와 아폴론의 소를 훔쳤는데 이때 뒤를 밟히지 않도록 소의 꼬리를 끌어 뒷걸음질로 끌고 가는 지혜를 발휘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로서 활약했으며 죽은 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영혼의 인도자 사이코포모스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그 모습은 날개가 달린 넓은 차양의 모자를 쓰고 발에는 날개가 달린 샌들을 신었으며 손에는 캐리케이온이라는 전령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당연히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과 모자, 마법의 지팡이로 어디든지 이동하며 신들과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전한다. 우리에게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에르메스 이름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가방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대량 생산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대중적 명품이 아닌 5대에 걸쳐 내려오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다는 작품이다. 공장 라인에서 조립된 공정이 아니라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모든 공정을 만들어내는 가방이라는 특별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가격대만 해도 보통 수천만 원 단위는 기본이고 타조 가죽이나 악어 가죽 소재는 억 단위를 호가한다. 장인의 정신이 담긴 최고의 상품과 아름다운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예술품이 그 당시 부자들이 사용했거나 그들의 기호에 맞춰 제작되었음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행태만도 아니다. 부자들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놓고 무조건 사는 소비자가 아니다. 왜 비싼지, 그걸 구매했을 때 내게 어떤 가치가 제공되는지가 수긍이 되어야만 구매한다. 사실 부자들이라고 해도 돈을 쓰는 데 있어 목표에 대한 관리가 뚜렷하다. 반면 그들에게도 과시적 소비를 통해 남들과 달라 보이려는 단순한 욕망도 있다. 단번에 난 너희와 다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인의 작품을 소유했다는 뿌듯함을 즐길 수 있기에 선택한다. 명품에 대한 선호는 신흥 경제 부흥 국가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한다. 비교적 계급이 정착된 유럽 등지와는 달리 돈만 있으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라면 더하다. 돈이 많아서 최고급 명품을 걸칠 수 있으면 내가 상류층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류층에게만 허락된 사치품이라고 해도 평범한 우리들이 그 세련됨과 명품의 이미지를 잠시 탐했다고 그리 큰 죄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분수에 맞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 가득한 쇼핑이라면 경계해야 할 일이다. 명품을 고르기 위해 들이는 시간만큼이나 자신의 삶과 정신도 명품의 이미지에 걸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명품처럼 삶에 대한 장인 정신과 자부심을 생각해 볼 일이다. 명품은 진열장에만 있어도 빛이 난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가치를 발휘할 때 비로소 명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어떤 명품을 지니고 있는지 관심도 두지 않는다. 자신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라.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녔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위풍당당하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라. 현금 10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지낼까? 그들의 착장 패션 아이템이 몇 천만 원이 넘는다는 호사가들의 계산처럼 명품만으로 채운 패션을 추구할 것으로 믿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로고나 누구든 얼마인지 쉽게 가격을 알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보다는 소재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마치 화려한 색조 화장으로 결점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빛나는 맨 얼굴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명품이 아닌 최상류층만이 누리는 최고급 명품들을 위버 럭셔리라고 부른다. 이런 네이밍 역시 상류층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위버 럭셔리 제품을 찾는 고객들은 사치스럽고 요란하지 않은 자기만의 스타일과 희소성을 동시에 챙기려는 사람들이다. 천편일률적인 기성품 대신 메이드 투 오더 맞춤 제품을 찾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원단, 부자재, 치수, 디자인 등을 원하는 대로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게 정할 수 있어서 선호한다.
업계에서 VVIP로 불리는 이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단골 브랜드인 키톤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까날리 같은 이탈리아 정통 브랜드숍에서 자신만을 위해 전통 방식으로 세심하게 만들어진 맞춤 슈트를 구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누구도 겉만 보고는 그들이 걸친 제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최상류층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일반인들에게 광고도 하지 않고 매장도 흔히 눈에 띄지 않는다. 오랜 전통의 로로 피아나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대중 마케팅을 하지 않는 방식의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위버 럭셔리 제품을 찾는 고객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희소성을 찾는 것이다. 주식 상장과 대규모 투자 유치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젊은 부자들은 이전 세대의 요란하리만큼 화려한 재벌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띈다. 유산으로 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들로 인식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소비에 있어서도 부를 과시하는 측면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원한다. 다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최고의 제품을 구매한다. 샤테크라고까지 불리며 콧대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샤넬은 창립자인 코코 샤넬의 스토리만큼 매력적인 브랜드다. 흰머리에 검정 선글라스, 10손가락이 다 나오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80대 신사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가? 21세기의 샤넬을 있게 한 수석 디자이너로 죽은 샤넬의 환생이라는 찬사와 상업적이라는 비판까지 한 몸에 받은 칼 라거펠트다. 그는 샤넬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세상을 떠났다. 화려한 그의 행보는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어록으로도 유명한데 집에는 2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할 정도로 알려진 독서광이었다. 그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속물근성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진정한 패션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멋지게 소화해 입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처럼 온몸을 브랜드 로고로 휘감은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 같아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개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나는 복제품이 아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당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 라는 너무도 멋진 이 말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말했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다. 패션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자화를 지닌다 해서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품의 가치에 주눅들고 비싼 가격에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안타까워 칼 라거펠트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 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증명하듯 저렴한 스파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패션은 값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 패션 역시 자기 자신의 개성을 잘 알 때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패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매력을 돋보이게 하려면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체형의 특징이나 어울리는 디자인, 색깔 등을 평소에 잘 관찰해야 한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미적 감각, 패션에 대한 센스,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패셔니스타의 비결은 자신의 이미지나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 외부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이미지와 보이고 싶은 이미지 사이에서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패션이란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 신발 등 성공한 사업가나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칼 라거펠트의 통찰처럼 매일매일 일상에서 마주치는 패션은 자신을 잘 드러낼 때 의미가 있다. 궁극의 럭셔리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 때 뿜어져 나온다. 명품의 로고에 눈독 들이지 말고 자신의 꿈이나 이상에 눈독 들어라. 그리고 그것의 향방을 쫓아나가라. 스스로 명품이 되는 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